삼남일녀 중 막내인 50대 남편은 늘 집안의 힘든 일, 굳은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섭니다. 하지만 말만 할 뿐 정작 뒷수습은 아내에게 떠넘겨 아내의 불만이 많은데요.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남편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제사만 맡아왔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무조건 제사를 지내라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아내는 제사 거부를 선언했고 실제로 제삿날에는 등산, 모임 등 다른 약속을 잡아 외출을 했는데요.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. 일방적으로 제사를 강요하는 남편과 제삿날마다 제사 준비는 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아내. 과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 네,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. 이번 주 또 벌초 차례 준비로 이제 바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제사 때문에요. 유연 위기에 놓인 5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할 겁니다. 제사 문제가 큽니다. 어떤 사연인가요? 지금 이 사연을 들으니까요. 이게 추석이 지금 또 조마조마해지는 가족들이 많을 것 같은 제 주변에도 막 머리에 떠오릅니다. 자, 말씀을 드릴게요. 결혼 27년 차, 나이는 50대, 이제 뭐 중년 부부죠. 그런데 이 남편이 사남매의 막내예요. 그러니까 3남 1녀인데 형이 둘이 있고 누나가 하나 있고 막내예요. 그런데 집안 형편은 넉넉치 않은데 집안의 대소사를 굳은 일, 힘든 일 다 맡아서 처리해 왔는데 이 일을 이 막내 아들, 남편이 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다 대부분 밀어서 시댁의 일을 막내 며느리가 뒤치다꺼리를 해온 겁니다. 자, 3년 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자, 아버님이 남긴 재산은 다 큰형에게 양보하기로 했다. 알다시피 이 사업하는데 큰형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한다. 오죽하면 큰형수는 일도 다닌다고 하더라. 자, 그러니까 재산은 양보했으니 그리 알고 재산은 우리가 맡기로 했다. 큰일 난 거죠.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제가 제사를 다 맡기로 했다고 하니까 남편의 말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. 뭐 아내만 당황했습니까? 여기는 모든 분들 당황하고 있습니다. 네. 모든 재산은 큰형에게 주고 또 굳은 일인 제사는 또 우리가 맡고 이 얘기를 들은 아내 상당히 놀랐는데 아내에게는 더 당황할 만한 사연이 사실은 더 있어요. 뭐냐면 처음부터 이 남편과 결혼할 때 물론 첫 번째 1순위는 사랑했니까 결혼했겠지만 이 아내는 이 조건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내의 집안 자체가 종갓집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제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.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 종갓집은 아니어야지. 게다가 지금 이 남편이 막내였거든요. 그래, 막내니까 설마 제사가 뭐 첫째, 둘째 내려와도 조금 뒷순이니까 제사는 안 지내겠지. 이런 생각도 사실은 결혼할 때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제사를 우리가 하기로 했어. 게다가 아내와 조금도 상의를 안 했다라는 것에 아내는 더 서운했던 거죠. 만약에 미리 상의를 했으면 자신이 이런 사정이라도 이야기하고 아내와 나 제사를 맡았으면 재산 일부도 조금 갖고 오자. 제사와 재산을 조금 나눠서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제사는 다 형, 제사만 우리 이렇게 되니까 아내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심지어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 제사 지내자. 대신 당신이 다 알아서 해. 나는 모른다. 이렇게 이제 아내가 나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남편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대범한 사람 같아요. 왜 그러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재산은 다 물려주고 재산은 그래도 우리가 좀 형편이 좀 괜찮은 편이니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남편이 제사 지내니까 아내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는 참 좋은 분 같은데 자기 가족 돌보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이게 보니까요, 이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믿었나 봐요. 제삿날이 딱 되니까 이제 남편이 제사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. 나 못해, 당신이 알아서 다 해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? 당신이 도와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큰 소리 빡 쳤어요. 알았어, 내가 알아서 다 할게. 그랬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그동안도 아내가 싫다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제사 준비 다 하고 했었으니까 요번에도 해주겠지 하고 믿었던 거예요. 근데 진짜 그날 제삿날 아침에 일찍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진짜 어디 가지 했더니 그날 등산 갔어요.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
밤늦게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은 혼자서 아마 제사 준비하고 제사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게 그 한 해만 끝난 게 아니고요. 그 이듬해도 그 다음 이듬해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제삿날만 되면 등산, 친정집 이런 데 외출 가고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3년째가 되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혼자서 제사 준비하는 것도 좀 이제 한계가 왔겠죠. 슬슬 이제 본인도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. 아내분도 대단하시네요. 뭐냐면 제삿날 이렇게 또 등산 가고 외출하기는 쉽지 않은데 3년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그냥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. 폭발하죠. 폭발하니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이혼하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. 자, 폭발을 했다. 이제 레드 카드를 꺼낸 겁니다. 예. 3년 됐죠. 3년 기다린 것 같습니다. 3번. 그런데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조짐이니까 이 남편이 자 이혼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.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제사를 모시지 않았으니 이것은 폐륜이다.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앞으로 제사를 모신다면 살겠지만 예. 계속 이런 식일 거라면 이혼을 하자.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는데 그랬겠죠. 그러니까 남편은 불같이 화를 쏟아냈어요. 이 부인은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. 네. 근데 보면 이게 제사 때문에 이제 싸우는 집안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은 그런 주장을 하지만 아내는 이런 생각이에요.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제사 지낼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접점이 없는 거죠. 말씀하신 대로 아내는 이혼 생각은 없었어요. 물론 지금 친정에 가 있는 이유는 이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이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서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아내도 이제 피해서 친정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, 그러니까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사 지내라 강요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갑자기 이혼을 하자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아내는 이것도 좀 의아했어요. 근데 이 와중에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여성이 자기의 남편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데 자신의 남편은 다른 여성과 팔짱을 끼고 마치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듯이 걸어가고 있는 걸 목격을 합니다. 이 여성 갑자기 이혼하자는 이유가 제사 거부가 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겠죠. 당신 그 여성과 뭐 하는 짓이냐. 이 남성 나 다른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외도한 거 인정합니다. 그런데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. 당신이 먼저 제사 거부했지, 가출했지, 이미 당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으니 우리는 별거 중이었고 별거 중에 외도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당당하게 남성이 말합니다.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이제 무단 가출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는 이제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. 아내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죠. 자, 제사 거부 이유로 갈라서자는 남편,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? 두 번째는 남편의 외도 목격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먼저 제사 거부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? 안 되죠. 네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언가 다 합의된 상황에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죽어도 뭐 그냥 다 거부를 한다. 이제 남편과의 대화 일체를 거부한다. 이런 모르겠지만 이거 원래 막내잖아요, 이 남편. 예. 자기가 일방적으로 제사 가지고 왔죠. 그리고 제사해. 그리고 그냥 제사 뭐 강요했죠. 이거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죠.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남편 측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.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사실상관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 되게 많아요. 실제로 많습니다.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인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험한 말이 나오죠. 남편도 험한 말을 하고 가끔 그럴 때 이제 시아버지, 시어머니의 험한 말이 같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이 남편이나 시아버지,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제사 거부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요.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. 백변호 설명처럼 만약에 뭐 시어머니, 시아버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강요를 한다면 직계 존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강요가 뭐 약간의 좀 제사 좀 합시다 하지 이게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. 제사 거부 하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혼 사유로 갈 수 있고. 근데 이 사건은 아예 달리 봐야 돼요. 이 아내한테 지금 이혼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지금 이혼 사유가 있죠. 별걸 하든 뭘 하든 간에 법적인 지금 부부인 상황에서
본인이 지금 외도를 그러네요. 한다면 부정행위가 해당하고요. 본인이 오히려 유책하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 유책 사항이 없습니다. 본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남편이 주장하는 이제 별거 네. 지금 아내가 무단 가출했다는 거 아닌가요? 별거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외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이고요. 예, 예. 이거는 남편에게 만약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면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, 아.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제사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그래요. 그럼 아유 저 지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 다 지금 남편만 잘못했다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법원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. 돌아가신 분 잘 모시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부의 행복이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강요하면서 한쪽이 괴로움을 가지고 한쪽이 굉장히 힘들다면 그건 조상에 대한 그런 그 기리는 그런 감정들이 생길까요? 예.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살고 있는 부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,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해를 한편으로는 하셔야 저는 그냥 될 뭐 것 같아요. 저 남편분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. 아내분이 좀 이렇게 제사 한번 지내주면 안 되나요? 그건 또? 아니, 재산을 전부 다 형들한테 다 그저 이것만 가져오는데 네. 그거 그 어느 부분을- 아내분이 그렇게 흔쾌히 하겠어요. 예.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사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한데 제사를 하는 사람이 제사를 받고 뭐 이게 사실 맞죠. 지금 상황은 요즘에 그렇죠. 형평에 맞지 않은 상황이기 그러네요. 때문에 아내가 좀 못 견디는 거고, 아내도 그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된다 그러면 돈만 많으면 제사 많이 지내주겠죠.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아니, 전 같습니다. 하나 잠깐 제가 아내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아내가 처음부터 재산 상속받은 것도 아니에요. 네.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상속받았으면 제사 지내겠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떠맡아오고 그렇죠. 일방적으로 그렇죠. 일하는, 그리고 이 남편이 평소에도 아마 이런 게 쭉 쌓였을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걸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거지, 아니, 돈은 없는데 제사 지내라는 게 이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. 남편이 네. 좋으면 제사 100번 더 하죠. 그렇죠. 네.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. 그러니까 제사 문제로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, 또 하나는 외도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오히려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은 그렇죠. 남편에게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네. 위자를 청구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가 되죠. 부정행위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 사유가 되고요. 외도 지금 별걸 했다 해가지고 네. 외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거는 지금 본인이 자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녹음을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시고, 이번 뭐 추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사 지낸다라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건데, 네. 제사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되겠죠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.